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이 부흥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디지털자산법까지 포괄하는 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더해 대선 당시 운영됐던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으로는 M&A 시 공정가액 평가 도입, 의무 공개 매수제 신설,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배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이 법제도 정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등도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 자산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직후 거래소를 찾은 사례는 드물다. 후보 시절 주식시장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며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했던 약속을 현실로 옮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이라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한국 증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 한 번의 주가 조작에도 시장 퇴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코스피는 3년 반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대통령 메시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 근절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코스피 5천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공정성 없이는 자본시장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2,904.21까지 상승하며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선을 돌파했다. 주요 7개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핵심 광물 확보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과 보조금 우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문 초안에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공통의 이익을 언급하며 중국 의존 위험성을 간접 지적했다. 특히 비가격 기준에 기반한 조달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수입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G7은 내부 이견을 감안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대신 주제별 합의문을 개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러시아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 6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결과와 제네바 합의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바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모든 과정의 핵심 목적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있으며 희토류와 자석 관련 이슈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이 관련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 이행 조치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면적인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추가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양측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회담은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가 약 1년치 희토류 재고를 확보하며 중국의 수출 제한에도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현대차의 비공개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가 희토류 공급망 문제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는 중국이 수출을 일시 완화했던 시점을 활용해 재고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재고가 협력사 물량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모터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조건으로 중국의 히토류 공급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은 수출 통제 완화와 히토류 공급이 맞바꿔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지투자증권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AI 대중화, 정부 정책, 유동성이라는 3박자를 맞으며 미니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닷컴버블 때처럼 한국은 초기엔 뒤처졌지만 인터넷 대중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유동성 환경 개선이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1999년부터 국내에서도 닷컴버블이 시작됐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AI 대중화의 시발점이 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퓨리오사 AI, 아리튼 등 다양한 AI 기업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 환경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 등 유동성 완화도 AI 성장주의 추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과거처럼 극단적 버블 가능성은 낮지만 AI 기술의 빠른 확산과 상용화 속도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버블은 나타날 수 있다. 자회사형 보험 대리점이 여전히 모회사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 설명 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보호는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회 보험료 기준 모회사 상품 판매 비중은 동양생명 88.6%, 삼성화재 86.9%, 미래에셋 85.7%, 한화생명도 76.6%에 달했다. 사실상 자사 상품 몰아주기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소비자가 지정한 보험사를 반드시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수료 순위까지 설명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회사형 GA는 전속 조직과 유사하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더욱 번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1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전반에서 핵심 파트너십이라며 이 대통령과 함께 동맹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무역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대면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 근속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공공기관도 10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도입하려 해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노조는 244명 중 196명이 찬성해 누진제 도입안을 가결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근속 시 2개월 퇴직금을 추가하고 이후 매년 0.3개월씩 더 지급한다. 만 25년 근무 시 퇴직금은 최대 6년분이 추가돼 월 800만 원 임금 근로자는 약 2억 4,920만 원을 받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및 상여금 대폭 지급, 정년 연장 요구도 함께 내놓았다. 미국 관세 등 실적 악화 우려에도 임금 인상 요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무능하며 선동가를 고용해 범죄자들의 도시 점령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방법 집행관 보호를 위한 주방위군 파견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나라가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LA 시위대를 방탄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이라 표현하며 폭력 행위와 성조기 소각을 비난했다. 이어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가 국제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도시가 됐다며 우리는 LA를 해방하고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름이 바뀐 군 기지들의 명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포트 브래그는 현재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방해 시위가 있을 경우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트럼프의 79번째 생일로 진보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퍼레이드에는 병력 6,600명, 전차 장갑차 150대, 항공기 50대가 동원되며 행사 구간에는 철책과 175개 보안 검색대가 설치된다. 트럼프는 대단한 축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LA 시위와 관련해 반란이 발생하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했지만 미군이 국내 시위 진압에 나서는 건 포시스 커미타투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반란법 발동도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과거 BLM 시위 당시에도 반란법 발동이 검토됐지만 군 수뇌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거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병대 배치 반대가 47%로 찬성보다 높았다. 국방부는 LA에 해병대 주방위군을 투입하는데 1억 3,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